자, 볼게요.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에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 쭉 한번 훑어보면서 관련된 개념들하고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좀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감 좀 잡아보겠습니다. 해보자. 첫 번째, 우선은 우리가 항상 일반항을 구해봐야 어떤 특정 항을 구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일반항을 좀 수월하게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등차 수열부터 한번 볼까? 뭐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그래서 제1항, 제2항, 제3항. 보통은 이제 한 3항까지 혹은 4항까지만 봐도 규칙이 좀 보이니까요. 뭐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수열이 있다. 지금 홀수들 그냥 나열한 건데, 보시면 이제 2씩 커지는 수열이잖아. 그래서 요 2씩 차이 난다. 그럼 일정한 차이, 2씩 커진다라고 해서 2를 뭐라고 했었어? 공차라고 했었어, 공차. 그래서 D라고 부르고 이게 2다.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반항을 좀 구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2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해야지 제4항이 되냐라고 했을 때 2항 입장에서 보면 한 번 D를 더할 때마다 항넘버가 하나씩 올라가요. 결국은 2번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항넘버의 차이만큼 D를 더합니다. 라고 해서 D를 2번 더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 n번째 항이라고 해서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잖아. 이게 지금 제1항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의 항넘버의 차이가 n-1이네. 그래서 n-1번 D를 더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항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것도 당연히 아셔야 되지만 이걸 정리한 결과도 외워야 됐어. 정리해봤더니 이제 n에 관한 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dn 더하기 a1은 그냥 a라고 쓸게요. a 빼기 d. 이래서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n의 몇 차식? n의 1차식이야. 그래서 함수로 보자면 몇 차 함수가 떠올라야 돼? 항상 등차 수열은 1차 함수가 떠올라야 돼. 1차 함수. 그래서 1차 함수가 연동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y는 dx 더하기 a-t라는 요 1차 함수하고 똑같은 거야, 형태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조금 응용 문제들을 풀 때는 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x축이 아니라 n축이고요. 공차가 양수라면 오른쪽 위로 향한 직선, 공차가 음수라면 오른쪽 아래로 향한 직선을 그려놓고 풀 거라는 거야. 실제로 직선을. 근데 물론 실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점들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찍혀 있을 거라는 거야. 점들이. 이해가시죠? 뭐 이렇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항 자체가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거 구할 줄 알면 되지. 그래서 n에 관한 식이 나오면 뭐 특정 항, 10번째 항, 뭐 20번째 항 뭐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숫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 자, 물론 AM만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항만 쏙 빼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를 끄집어내면 얘네들도 등차냐? 등차죠.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얼마야? 여기서 여기로 얼마 커져? 6. 여기도 6. 6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AN이라는 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얘를 좀 구별을 해보자면 저희는 지금 저 파란색들은 항넘버를 우선 보실래요? 1, 4, 7 항넘버 자체도 같은 간격으로 뛰기 때문에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이런 거 일반항 나타낼 때는 여러분이 항넘버 자체를 봐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등차 수열이라는 건 공차가 늘 1차항의 개수거든. 그치? 그럼 1, 4, 7 그렇게 되는 거라면 얼마씩 커지냐? 그러면 3씩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3n이라고 쓰시고요.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죠? 맞죠? 그래서 3n-2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저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것들의 일반항은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럼 걔가 얼마씩 커지냐? 그러면 6씩 커지는 거니까 다시 여기는 1, 7, 13 가지고 그냥 식을 쓰시는 건데 6씩 커지니까 6n이라고 쓰시고요. n에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빼기 뭐? 5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 이해가지? 등차를 일정한 간격으로 잡아도 등차다.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제가 이것 좀 한번 잡아보죠. 자, 얘네들은 지금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는 얘죠. 역시나 3칸씩 끼는 거고요. 이거요, 이거. 이해 가나요? 2, 5,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제가 3n-1이라고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역시나 얼마씩 뛰어? 3하고 9로 가는데 보시면 6씩 뛰지. 그래서 6n 이렇게 시작하면 돼. 괜찮나? 그럼 첫째 항, 요 항에서 첫째 항은 저거 A2고요. 3이잖아요. n에 1 넣었을 때 3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항은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야 돼. 됐어? 남아있는 애 잠깐 볼까? 얘. 항넘버 자체가 3의 배수인 애들이죠. 그래서 A에 3n 이렇게 항넘버 자체를 1차식으로 잡으시고요. 5, 11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잡을래? 6n 뒤에 뭐니? 뒤에 뭐냐고 숫자? 아 이게 뭐냐고 숫자. 마이너스 1이잖아. 1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잖아. 이해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돼 있어도 이렇게 잡으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등차수열이. 괜찮은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점화식 중에 하나야.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게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웃하는 항을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렇지?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했더니 그랬더니 얘가 뭐냐? 그러면 2n이라는 거예요. 2n. 오케이? 그래서 첫째 항을 예를 들어서 제가 1이라고 놓는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걸까? 그러면 매번 나열해 봐도 되죠. 매번 나열해 봐도 되는데 얘는 대표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럼 얘를 풀 때는 일일이 나열해 봐도 돼요. 근데 보통 요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항넘버를 하나 올려주고요. 항넘버를 하나 올려보는 거죠. 뭐 한 건지 알지? n자리에 n 플러스 1 넣어서 요렇게. 자, 우리 교재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응? 그럼 이제 얘에서 얘 빼볼 생각이야. 저는. 오케이? 얘에서 얘 뺄 거야. 그럼 빼면 어떻게 되니? an 플러스 2 빼기 an 이렇게 남나? 우변 한번 빼볼래? 얼마 남아? 2. 그래서 얘가 나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풀이를 좀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n 플러스 2 이게 an에 2 더한 거래. 이게 무슨 뜻이니? 항넘버가 두 칸 뒤로 가면 2씩 더하는 등차수열입니다. 라고 한 거니까 사실상 이건 뭐냐면 A1 넣으면 A3, A3 넣으면 A5, A5 넣으면 A7, A7 넣으면 A9. 그러니까는 홀수 번째 항끼리는 등차예요. 자기들끼리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홀수 번째 항끼리는 등차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얘 가지고 이제 상황을 좀 판단해 보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항 뭐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첫째 항이 1이잖아. 그럼 세 번째 항은 뭐야? 뭐야 2 더하면 되잖아. 얼마야? 3이고 여기다가 2 더하니까 얼마? 5.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끼리 자기들끼리 등차라는 뜻이라고. 홀수 번째 항끼리 등차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괜찮아? 짝수 번째 항은 뭐야? 그럼 짝수 번째 항끼리도 자기들끼리 등차예요. 근데 제 2항은 알려줬냐? 알려준 거와 마찬가지죠. 여기다 얘네 1 넣어보실래요? 그럼 제 2항이 얼마입니까? 제 1항, 2항 더한 게 2니까 얼마? 역시나 또 1일 거야. 1. 됐네? 그럼 여기도 또 똑같이 이렇게 가겠죠. 뭐 1, 여기도 3, 뭐 5 이렇게 가겠지 뭐. 또 똑같이. 오케이? 그래서 홀수 번째 항끼리, 짝수 번째 항끼리 이렇게 건너뛰면서 가는 거다.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도 나오는 거고요. 이해했나?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점화식 중에 하나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내신 대비나 이런 거 수능 대비나 할 때도 좀 결을 좀 쉽게 빨리 잡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푸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냥 감만 잡아보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보이시죠? 3칸 뒤로 갈 때마다 3씩 커지는 등차수열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줬다고 쳐보죠. 이렇게 줬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요게 조건이야. 그 다음 너네들한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요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얘를 구하세요. 그럼 첫 장부터 몇 번째 항까지?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 응? 이런 문제 잘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갈 거 아니니? 몇 번째 항까지? 30번째 항까지. 근데 니네 생각해봐. 이게 무슨 뜻이라고? 3칸 뒤로 갈 때마다 30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30번째까지 있는 항을 몇 종류로 구별한 거냐? 분류해보자면 이렇게 분류한 건 거 이해 가시나요? 상황이? 즉 첫째 항이 1이라면 네 번째 항이 3칸 뒤로 간 거잖아요. 3칸 뒤로 갈 때 30 커지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 이렇게 뛴다는 얘기고 그럼 둘째 항, 5번째 항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 뛴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뛴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2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또 다시 3 더하니까 5인 거고 뭐 이렇게 간다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럼 여기가 또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합을 구하는 거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다시 뭐 3 더하니까 0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뭐. 근데 꼭 이런 걸 다 더해야 되냐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수를 멀쩡히 있는 30개의 향을 얘네끼리 지금 보시면 얘네끼리 등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끼리 또 등차고요. 그쵸? 30 커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걸 묶어서 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야. 즉 제가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3개라면 이렇게 3개씩 묶어보자는 거야. 괜찮나? 이렇게 3개씩 묶으면 어차피 얘가 얘로 커지는데 3, 얘도 얘로 커지는데 3, 얘도 얘로 커지는데 3이 필요하다면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로 커지는 데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9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는 것들도 테크닉적으로 많이 써. 그러니까 각각 볼 거냐,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묶음으로 볼 거냐. 이게 보는 결인 거지. 그냥 수열에서 주로 쓰이는. 오케이? 그러면 그냥 묶음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 이거는 9씩 커지겠네. 그렇죠? 얘네가 첫 번째 있는 것들끼리 30 커지고 얘도 가운데 거 30 커지고 30 커지면 결국에는 9씩 커지겠다. 이건 거죠. 이해 갔나? 그럼 굳이 얘 같은 경우면 진짜 30개를 더할 생각은 없고 이렇게 묶음으로 보면 3개씩 묶었으니까 10묶음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풀 거다. 그럼 이걸 첫째 항으로 보면 되겠지. 그지? 첫째 항이 0인 거죠. 그쵸? 첫째 0이고 0, 9, 18 이렇게 가는 10개 합을 구한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 시그마 다 배웠으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9K야 라고 한 다음에 10개니까 K에 1서부터 지금 9까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는 거, 문제를. 괜찮죠? 이게 그냥 일반한 개념이고요. 뭐 이게 등차수열 일반한 개념이고, 그럼 등비수열도 한번 봐볼게. 등비도. 등비수열. 자, 제3항, 제4항, 제5항 뭐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쉬운 걸로 자,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하고 있잖아요. 그 곱하는 수를 우리가 공비라고 부르고 R이라고 불렀었어. 기억나지? R, 그래서 공비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야. 그치? 일반항 구할 때도 동일한 원리로 하는 거였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첫 번째 항에다 뭐 한 거냐? 그럼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즉 항넘버의 차이만큼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R을 몇 번 곱할 거야? 그러면 저는 3번 곱할 건데요. 이렇게 쓰는 거였어. 그래서 일반항이 나오기를 이렇게 쓰는 거였죠, 우리가. 첫째 항 기준으로 제일 많이 쓰니까 첫째 항 기준으로 써보자면 항넘버의 차이가 n-1번이니까 R을 n-1번 곱한 겁니다. 라고 해서 n이 어디 들어있냐면 지수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n이 지수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수함수 꼴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제1항 첫째 항 얼마야? 이거 딱 봐도 n이 지수에 들어있으면 그냥 등비수열인 거지 뭐. n의 1로 봐. n의 1로 보면 얼마야? 첫째 항이 2분의 3.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얼마라고 하실 거야? 공비 얼마야? 그렇지. n 앞에까지 다 잡는 거였어. 그렇지? n 앞에까지 잡아서 2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보고 나서 바로 아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요런 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도 그냥 일정한 간격씩 좀 수를 분류해가지고 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짝콜로만 봐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짝콜로만. 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홀수 번째항만 보자고. 홀수 번째. 홀수 번째항만 봐도 따로 홀수 번째항을 따로 꺼내도 얘도 등비인 거죠. 공비가 얼마로 보이세요? 4로 보이지. 그래서 항넘버를 보시면 항넘버는 1, 3, 5 이렇게 가는 등차예요. 그쵸? 그래서 항넘버를 잡겠다. 이걸 두 종류의 수 분류를 해보자면 얘가 어떻게 된다? 2m-1. 이게 지금 홀수 번째항들. 그쵸?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으로 잡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비는 4이니까요. 자, 1 곱하기 4의 n-1승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A, EN. 짝수 번째항 볼래? 짝수 번째항 남은 거. 뭐 2, 8 이렇게 가는 것도 첫째 항이 2고요. 공비가 지금 4죠? 4의 n-1승 이렇게 쓰면 돼. 그치? 이렇게 분류해서 쓸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등비는 등차보다는 생각보다 여러분 문제 풀 때 보면 알겠지만 뭔가 아이디어적인 것들을 많이 쓰진 않아. 등비는. 무슨 얘기야? 그 등비는 그냥 오로지 식계산으로 그냥 꾸준히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문제들이 훨씬 많고 등차는 좀 센스 있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고 뭐 그렇게 좀 차이가 있어. 자, 그냥 개념 다시 한번 보는 거자. 개념 다시 보라고. 자, 합의 일반항. 예를 들어서 이제 등차 수열. 이제 또 오랜만에 보는 거라 등차 수열 합구하세요. 그러면 자, n번째 항까지 합구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 가지고 몇 번째?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겠습니다. 이거였어. 공식 떠오르나? 공식 떠올라? 까먹었어? 그래서 다시 외우셔야 돼. 외워야 돼. 등차 수열이 나오게 되는 아이디어가 뭐였냐? 그럼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 아이디어. 등차 수열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하고 좀 자, 한번 봐봐요. 얘들아, 요거하고 지금 둘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네 번째, 아홉 번째 항의 합하고 다섯 번째, 여덟 번째 항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 얘를 굳이 이제 A4 기준으로 해보자면 A4에다가 D를 한 번 더한 거고 얘는 A9 기준으로 쓰자면 A9에서 D를 하나 뺀 거잖아. 뭐 사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떤 묶음을 볼 때 이 항넘버의 합을 본단 말이야. 합. 4하고 9의 합 얼마? 13. 5하고 8의 합 얼마? 13. 그래서 항넘버의 합이 똑같으면 무조건 같은 묶음이거든. 같은 묶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우리가 묶어주는 거죠. 꼭 반드시 이 둘을 묶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일 편하니까 이 둘을 묶어주는 것 뿐이죠.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묶은 거랑 두 번째 거 이렇게 둘씩 묶어주면 항넘버의 합이 똑같아서 다 같은 묶음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첫째 항을 보통 A라고 쓰고 마지막 항을 L이라고 썼었지. 그래서 이게 지금 총 몇 개냐? 그러면 N개면 몇 묶음? 이 총 N개잖아. 둘씩 묶었으니까 몇 묶음? 2분의 N 묶음. 공식으로 기억나지 이제? 네. 그래, 기억나야지 이제. 그래서 묶음 공식 묶음. 한 묶음의 2분의 n개 있습니다. 이렇게. 2분의 n 묶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이제 풀어서 쓴 공식도 외워야 되는 거였어.
풀어 써보면 자, 이 L이라는 게 이제 AN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항. 걔가 A에 n-1의 D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거. A하고 A 더하니까 2A에 n-1의 D. 까먹었으면 다시 외우셔야 돼.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를 그대로 설명한 거고요. 그렇죠? 묶어서 계산하겠다 이거고, 이거는 풀어 제껴서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n에 2a 더하기 n-1 이렇게 해서 근해 공식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한 결과도 외우셔야 돼. 외우자. 자, 가자. 여기 지금 이 중괄호 안을 좀 보실래? 중괄호 안에 n에 관한 식이야. n으로 정리한다. 그럼 dn에 2a-t 됐지? 여기다 2분의 n 곱한다. 그럼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2a-d의 n 됐죠?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돼.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통째로 다 외우세요. 특히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2창의 개수가 누구다? 2분의 d다. 공차의 절반이다. 외우셔야 돼. 2분의 dn 제곱으로 시작하고, 웬만하면 이 뒤에도 그냥 외우십시오. 외우는 게 편해요. 2분의 2a-t. 뭐 외우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실제 n에 일러 보시면, 봐봐요. n에 일러 봐봐. n에 일러 보면 2분의 d 사라지지. 그래서 a만 남는 거야. 첫째 항이 a니까. 그치?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도 외우시고, 물론, 어떻게 할 수도 있냐라고 했을 때 등차수열 합은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제일 빠른 거는 시그마 공식 쓰는 게 제일 빠르긴 해. 그래서 일반항을 구했다. 여기 일반항. 이거 있죠? 이거 AN 일반항. 아까 썼듯이 뭐 DN인데 n 자리에 K 넣어주고 이거요. 자, 마지막 항. DK에 A-D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K에 관한 어차피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1차식이잖아. 1차식 시그마 계산해서 계산할 때 제일 빠르긴 하다고. 근데 요 원리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 오케이. 자, 등차의 합이 지금 뭐가 없다? 뭐가 없다는 거 기억해야 돼? 뭐가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되니? 상수항이 없다는 거 기억해야 돼.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식.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는 S0. 사실 0을 넣을 수는 없어. n의 자연수기 때문에. 근데 굳이 한번 넣어보자면 S0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더한 거잖아요. 뭐 그거 똑같아. n에 0 넣어봐봐. 그래서 S0가 0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돼. 상수항이 없다는 뜻이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좀 파생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우리가 거의 암산 수준으로 하는 거. 자, 이걸 보고 바로 딱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 원리는 뭐였냐? 원래 원리는 이거죠. 이거 원리는 SN 가지고 AN 구하는 원리 기억나지? 그럼 꼭 등차 수열이 아니더라도 AN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니? SN에서 어떻게 해? SN-를 빼는 거였지.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 빼는 거였어.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네가 A10이라는 게 딱 등장했어. 근데 S로 바꿔야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A10이라는 표현을 S로 바꿔야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돼? S10 빼기 S9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 오케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S10 빼기 S6이다 그랬어. 등차 수열이야. 그럼 몇 번째 항부터 있는 거야? 그렇지. 7번째 항부터 7, 8, 9, 10 이렇게 있는 거네. 이걸 이렇게 볼까 봐봐. 11번째라고 해볼게. 응? 그럼 이게 10번째 항에다가 11번째 이렇게 있네. 이렇게. 이해가?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야. 얘기해. A9의 몇 배야? 그치. 등차 중앙 공식 기억나나요? 등차 중앙. 요 둘의 합이나 요 둘의 합은 가운데의 몇 배? 2배였었어요. 그래서 다 가운데로 취급해서 5A9라고 해도 되는 거죠. 괜찮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 기본 개념으로. 그렇다면 자, 문제는 이런 거죠. A2 같은 것도 S2 빼기 S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A1을 S 빼기 S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얘네다 뭐는 못 넣어. 어? 1은 못 넣어. A1이 S1 빼기 S0입니다. S0란 표현이 사실 없기 때문에.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든 식에는 몇 장부터? 제 2항부터 성립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럼 첫 장은 따로 구하는 거였어. S 빼기 S가 아니고 S1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하는 거였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거. 자, 그렇게 했을 때 너네가 이제 이 결과도 사실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였는데. 기억나나? 이 둘의 차이가 뭐야? 둘 다 등차 수열이긴 하지. AN이. 그치? 공차가 얼마니? 이거 해봐 이거. 공차 얼마니?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AN 구하겠어요? 그러면 AN은 S, 저 이렇게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구해야 되잖아. 근데 언제 그렇게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아까 뭐라 했어? 2분의 dn 제곱 이렇게 시작한다 했잖아. 맞아? 2분의 d가 2니까 d가 얼마야? 4.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냥 AN은 해가지고 4n 이렇게 시작하고 S1이나 A1이나 똑같지? 여기다 1 넣어봐. 얼마야? 3. 그럼 여기도 3 나오게 해. 빼기 1 이렇게 빨리 들어가야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고. 다만 얘는 생각해 보실래요? AN 구하겠다고 해서 SN에서 SM-1을 뺐어요. 이 식 가지고 SM 빼기 SM-1 하나, 얘 가지고 SM 빼기 SM-1 하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 달라. 이 상성이 있어봐야 식에 영향을 미쳐? 여기도 1 빼기 1 하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애초에 있으나 없으나 식에는 영향이 없어요. 없어.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A1, S1은 기존 거와 다르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이 상성이 원래는 없잖아. 근데 상성이 붙어 있으면 몇 장은 등차 수열이 아니다. 첫 장은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둘 장부터 등차지. 오케이? 그걸 바로 아셔야죠, 사실은. 그래서 요걸 딱 보고 나서 AN을 구해야지 라고 했을 때 2를 딱 없애시고 왜? 1을 없앴을 때가 원래 정식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4n 빼기 1이라고 구하시고 다만 이거는 둘 장부터입니다 라고 하시고 첫 장은 뭐다? 첫 장은 S1 누구니? 1 넣어봐. 4 이렇게. 첫 장이 있냐 없냐 가지고 구별하시면 되지 뭐. 괜찮아?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또 아셔야 되는 게 등차 수열에 최대 최소 많이 물어보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이렇게. 괜찮니? 자, 한번 해볼까? 보통은 최대 물어볼 때는 첫 장이 양수고 공차가 뭐니? 음수일 거야. 그래서 양수 시작해서 공차 음수니까 점점 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음수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SN이 언제 최대지? SN이 최대일 때는 AN이 어떤 한? SN 최대의 값이 뭐냐고. 양수를 시작해서 점점 계속 가다 보면 음수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음수를 더하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양수인 한까지만. 그쵸? 그래서 양수인 한까지의 합이라고. 그래서 몇 번 장이 양수인지를 구하시면 돼. 괜찮나? 그래프로도 알아야 돼. 그래프. 자, 있네 여기. S0가 무조건 0이죠. 보이시나요? n의 2차식이고요. d가 음수잖아요. 그럼 위로 볼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0은 무조건 지나고요. 이렇게 생긴 게 이게 SN 그래프입니다. 된 거죠? 그러면 1은 첫 장은 이쯤에 있겠죠, 뭐. 이게 궁금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요 꼭지점이 최대가 될 수도 있고, 꼭점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해 갔나요? 꼭점이 최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여기가 이렇게. 그쵸? 그래서 꼭지점을 구하는 거거나, 아니면 여기가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값을 구해야 되겠죠. 꼭점이 제일 가까울까? 뭐, 그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갔나요? 이렇게 되는 거. 됐어. 자, 그다음 두 번째. 최소인 거. 최소인 거는 이제 A가 음수로 나올 거야. 공차가 양수로 나오고. 그치? 그래서 음수 이렇게 가다가 양수로 딱 바뀌겠지. 계속, 그러니까 음수인 걸 다 더해야지만 SN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SN이 최소일 때가 음수인 한까지 합이다.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음수인 한까지 합이다. 뭐 그래프로도 똑같아. 공차가 지금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 그래프일 거야. 0이고 이쪽은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SN 그리시면 되고요. 당연히 꼭점이 있으면 꼭점이고요. 꼭점에 이제 요 n값이 자연수가 아니면 이 근처에 있는 값으로 고르시면 돼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여러분 아까 프린트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기본 개념으로 좀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비. 지금 공식들만 좀 체크하고 있는 거야. 뭐 되게 깊은 얘기는 문제 보면서 하자고. 그래서 등비수열 공식 기억나 안 나? 나? 안 나? 첫째 항, 뭐 둘째 항 이렇게 갈 텐데 이렇게 쓰자.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이렇게 가가지고 n번째 항 이렇게. 자, SN의 공식을 유도하는 원리가 뭐였어? 원리. 여기다 뭐 하지? 이 등식에다 뭐 했었어? 그치, R을 하나 더 곱하는 거였어. 이렇게. 공비를 하나 더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공통 부분이 막 생기는 거죠. 그쵸? 이렇게 R 곱해서 쭉 공통 부분이 생겨요. 여기까지 생기고 이렇게. 공통 부분이 아닌 게 두 개의 항이 딱 남죠? 그래서 여기를 빼는 거였습니다. 둘을. 이 원리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응용 문제 풀 때 다 공비 곱해서 뺍니다. 등비는 다. 등비가 안 풀리네 합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공비 곱해서 빼면 다 풀려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셔야 응용 문제도 풀린다는 거야. 그래서 1-R에 SN 이렇게 쓰고 요 뒤에는 얘 두 개만 남을 거 아니야? 그 두 개 빼는 거니까 A로 묶어 쓰시면 이렇게 돼. 된 거지. 그래서 SN이 뭡니까? 그러면 1-R에 A의 1-R의 N승 이거고요. 됐죠? 외우세요. 이렇게. 됐나? 이거 봐봐. 공비가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쓸 거지. 1-R로. 근데 공비가 2다. 그러면 불편하잖아. 1-R이. 그래서 분모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이렇게 써도 되지. 똑같은 식인데 공비가 1보다 크면 이 뒤에 걸 쓰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게 구조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어쨌거나 R-1분의 A라는 거는 상수일 뿐이잖아요. 상수. 그래서 이 상수를 잠깐 치환해서 보자고요. 꼴이 어떻게 생겼나? 꼴을 보자면 A 가지고 라지 A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라지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라지 A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됐나? 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n에 0 넣어봐.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S0가 얼마일까? 0 넣어봐. A 빼기 얼마? 0. 뭐 0번째 항까지 합이면 0이어야 되지 않겠어? 그치? 사실은 안 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꼴이어야 됩니다. 얘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또 구별을 좀 해볼까? 이 상수항이 없어. 그럼 등비주열이에요. 이 뒤에 상수항이 붙었어. 등비합이야.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둘을 보자마자 바로 아셔야 돼. n이 지수에 있다. 등비인데 상수항이 있다. 그럼 등비합이야. 상수항이 등비합이야. 둘 다 등비합이야. 그런데 요런 꼴을 만족하게끔 있어야 돼. 즉 아래 n승 기준 봤을 때 앞에 있는 개수하고 뒤에 있는 상수항하고 더했을 때 0 돼야 돼. 2하고 마이너스 2 괜찮잖아. 근데 이걸 빨리 찾아내는 방법이 뭐라고? S0가 0인지 보는 거야. S0 0이지 이거. 이거 S0가 0 아니지? 이거 0 아니잖아. 자, 그러면 얘는 꼴이 딱 맞는 얘는 뭐였어?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었고요. 얘는 첫 장은 어긋나고 둘 장부터 등비였습니다. 보자마자 알아야 돼. 보자마자. 그래서 AN이 뭐예요? 그러면 AN이 SN 빼기 SN-1 해야지. 원래 원리는 이거야.
이렇게 해서 넌 둘 장부터 성립해 이렇게 하는 거고 첫 장은 따로 구하는 거였죠. 요 원리 그대로 풀어보면 얘가 그냥 계산 안 할게. 얘 풀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거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어. 공비 얼마니? 공비 얼마야? 3이지. 첫 장이 얼마니? 얘네 일러봐라. 4. 그럼 첫 장 4 쓰고 공비 3 쓰고 이렇게 바로 쓰면 돼. 된 거야? 괜찮나? 이렇게. 근데 얘는 첫 장은 어긋난다고. 그래서 AN이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 얘는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좀 어려우시면 어려우면 어려울 것도 없어. 야, 얘 가지고 SM 빼기 SM-1을 하나, 얘 가지고 SM 빼기 SM-1을 하나 식이 어떻게 나올까? 똑같을 거. 어차피 뒤에는 상수항 다 날라가겠지 뭐. 똑같아. 그래서 해보시면 4에 3에 n-1승이 나온다고. 다만 얘는 둘 장부터 성립하는 거고 첫 장은 어긋나. S1 구해봐. 1 넣어봐. 얼마야? S1 얼마야? 넣어보라 빨리. 5. 여기다 1 넣어봐. 안 맞잖아. 당연히 안 맞겠지, 그지? 그래서 둘 장부터 등비라고. 보자마자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됐고요. 몇 개 없어 이제. 자, 동차중앙하고 등비중앙 공식. 자, 이렇게 이웃하는 세 개의 항이 등차수열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가운데 몇 배가? 가운데 2배가 양 끝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였죠?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1, 3, 4, 7 이렇게 나왔어. 항이 딱 5개가 나온 거야. 5개가 딱 나온 거야. 근데 빨리 눈썰미 있게 딱 봐야 돼. 5개가 딱 나왔어. 오케이? 근데 짝이 맞춰져 안 맞춰져?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라는 건 결국 짝을 짓는 거거든. 짝 짓기. 짝 지어져 안 지어져? 얘하고 얘 둘을 보는 순간 항넘버의 합이 얼마야? 14. 그럼 그 가운데 항이 누구지? 7이겠지. 그치? 그래서 얘 둘의 합은 H7의 2배. 얘 둘의 합도 H7의 2배니까 얘는 H7의 몇 배? 5배. 5H라고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쓰는 거야. 물론 이게 홀수기일 때는 이렇게 하나로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홀수기가 아니고 짝수기잖아요. 짝수기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더해보면 항넘버의 합이 16. 얘도 16. 얘도 16이니까 어차피 같은 묶음이긴 하죠. 그럼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묶음으로 계산하는 게 편할지 얘가 편할지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이긴 하지만 뭐가 편할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 얘는 뭐 되긴 하겠네. 그냥 얘 한번 해볼까? 지금 이 묶음이 지금 세 묶음인 건데 어차피 이 둘의 합이 가운데가 누구죠? 얘는 A8의 2배인가요? 6하고 10이에요. A8, 2A8. 얘도 2A8, 2A8이면 몇 A8? 6A8. 그러니까 A8, 가운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운데가 총 그냥 6개 있다. 이렇게 다 가운데 걸로 치환하셔도 된다는 거지. 6개, 개수만큼 곱하시면 된다는 거. 뭐 묶음이 없으면 그냥 그 묶음의 3배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웃하는 세항이 등 B야. 우리 알고 있는 공식. 가운데 뭐가? 가운데 뭐? 제곱이 양 끝에 곱과 같다. 기억나지? 이거였었네. 이거. 이거는 지금 주로 언제 쓰냐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5개가 곱해져 있다고 해봐. 어? 그럼 뭐라고 쓸 거야 이거? 그래, A10이 몇 개 있다. 5개 곱해져 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양 끝을 곱했는데 양 끝에 곱, 가운데 제곱이거든. 근데 가운데가 3하고 17에 가운데는 더해서 2 나누시면 10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항의 제곱이고 얘도 가운데 항의 제곱이에요. 결국엔 이 A10을 5번 곱한 거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운데만 딱 찾는 순간 어차피 다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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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A10의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간결하게 이해가지? 이런 것들. 됐어. 뭐 이 정도가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다 라고 보여주고, 관련된 문제를 좀 볼게. 봐봐. 페이지 가서. 요 세 문제는 이제 결이 똑같아. 같은 유형을 얘기하는 건데 다 조건이 뭐야? S와 S가 같다. S와 S가 같다. S와 S가 같다. 이게 지금 하나의 유형으로 그냥 묶어져 있는 건데 어떻게 보기를 권장하냐라고 한다면 보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얘를 A로 바꿔서 풀 수도 있고요. 그냥 S 자체로 읽을 수도 있어요. 식을. 물론 단순 계산을 전 할 건데요 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S3을 그냥 단순 계산으로 때려 넣으면 뭐 계산이 되긴 해요. 근데 그런 걸 해보자는 건 아니고 단순 계산 말고 등차는 조금 약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거든. 그럼 제가 이거를 A로 해석하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둘 다 같은 맥락인데 어떤 애는 A로 해석했어. 그 얘기는 S7 빼기 S3은 0이라고 가겠다고 생각한 거야. 어떤 애는. 괜찮아. 이것도. 그럼 뭐예요? 그러면 7번째 항까지 해서 합해서 3번째 항까지 합을 뺐으니까 뭐야?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잖아. 우리는 등차 중앙공식이 있기 때문에 중앙공식을 여러 개의 합이 있으면 써보려고 해야 돼. 짝을 지어보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둘은 똑같겠죠. 근데 가운데 항은 딱히 없을 거예요. 5번째와 6번째 가운데는 없잖아요. 5.5인데.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얘는 A5, A6의 묶음의 합의 2배가 0이다. 그러니까 A5와 A6의 합이 0이다. 뭐 이런 뜻인 거지.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다 또 여러분들 식을 넣고 뭐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해석이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공차가 양수니까 지금 AN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1차 함수인가? AN이 1차 함수, n에 관한. 그러면 5번째 항하고 6번째 항하고 합이 0 되려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5번째 항 쭉 여기 온 거고 6번째 항.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합동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A6, 요 함수값이 A6인 거죠. 함수값이 A5인 거야. 이게. 뭐 이런 상황이다. 얘 말은. 요 그림의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알 수 있냐면, 야, A5가 음수야. 그러면 A3은 당연히 음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마A3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H는 당연히 A6이 양수인데, H는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여기다가 또 A 플러스 2D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넣는 거 말고 지금 연습해보고자 하는 거는 단순 계산 말고, 조금 더 간략간략하게 해보는 연산인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것도 줄일 수 있겠네. 얘는 가운데 항이 누구야? A5의 2배잖아. 그치? A5의 2배니까 마사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5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5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다. 물론 이거 가지고 또 여기다 A 플러스 4D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으나, 바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건 봐봐. 무슨 얘기냐? D를 바로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얘가요?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5,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보이시기에 6, 2를 지나겠죠? 이해 가나요? 그러면 마 2에서 2까지 얼마나 커졌어요? 얘 다음 항이 얘예요. 4 커진 거죠? 그러니까 공차가 벌써 나온 거예요. 공차 얼마라고? 4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5번째 항 나왔으니까 4번째 항은 뭐예요? 그럼 4번째 항은 5번째 항에다 4를, D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마 6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 해석을 이렇게 하셔도 돼. 무슨 얘기냐? 자, 공차가 양수니까 SN 그래프를 그려서 보셔도 돼.
0이고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겠죠? SN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 번째하고 일곱 번째하고 이렇게가 좌우 대칭이란 얘기야. 그럼 가운데 축이 누구란 얘기야? 가운데 축이 누구란 얘기야? 5란 얘기야. 즉 SO가 최소란 얘기야. 이해가? SO가 최소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섯 번째 항은 뭐였다? 다섯 번째 항은 뭐였다? 음수였다. 여섯 번째 항은 뭐였다? 양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그림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가 다섯 번째 항까지 음수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가 된 거지. 납득이 되시나요? 자, 이거. 얘도 잠깐 보세요. 이걸 뭐 생각하고 풀 필요가 없잖아요. S의 최대값 물어봤다는 거는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겠지 뭐. 위로 블록. 그치? 여기 구하라는 건데 5의 함수값이나 11의 함수값이나 똑같으니까 가운데가 누구죠? 5하고 11의 가운데가 누구야? 얼마지? 8? 8? 예, 8이 답인 거지. 괜찮아? 괜찮아? 자, 얘도 다 구하는데 크게 이제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야. 사실 식으로 풀면 되게 오래 걸리겠지. 근데 식으로 풀지 말고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봐봐요. 첫 장이 21이야. 그럼 공차는 당연히 양수과 음수과 그러면 음수입니다. 양수인 걸 내가지고는 문제를 만들기가 적다 문제가 안 만들어지죠. 왜냐면 공차가 양수면 첫 장이 20인데 계속 커질 거야. AN이. 그러면 당연히 SN도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같은 게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공차는 당연히 음수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SN 아까도 얘기했듯이 SN 뭐라고? 불러와봐. 몇 N제곱? 2분의 DN제곱에 D의 1차는 뭐라고?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 외우십시오. 외우세요. 그래서 D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라는 거지. 위로 블록.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이렇게 생긴 위로 블록인데 이 아래 부분을 절대값 함수니까 뒤집어 올릴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SN의 절대값인데 우선 뒤집어 올리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 모습에서 9하고 10이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9, 여기가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그럼 얘가 9하고 10이라는 걸 알려줬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인지를 알아요. 대칭에 의해서. 그쵸? 요 둘의 합이 19니까 이 둘의 합도 19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9번째가 지금 보자마자 얘 때문에 19번째에는 0인 걸 바로 안다고요. 이해가나? 그러면 이 절대값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함수값인데 얘네가 항넘버가 더 올라갔는데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맨 마지막이겠죠? 그쵸? 그래서 18번째 함수값에서 19번째. 그 다음부터는 다시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n의 최대값 얼마라고 답이? 18이라고. 오케이? 그래프로 풀면 바로 풀리는 건데 이걸 식으로 하나하나 넣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오케이? 첫째 항이 21이면 그림을 그릴 때 0부터 그리면 안 되는 거야? 네. 첫째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21이라고 준 거야. 여기. 근데 0은 원래는 없어. 근데 보기 편하게 그리려고 그리는 거야. S0은 늘 0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